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에는 MVP로 기획하는 웹앱 서비스라는 주제로 저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현에 대한 내용, 실무 기획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 적합한 MV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자료를 찾아보셨으면 이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MVP라고 하는 건 최소 적용 범위의 프로덕트를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현 가능한 최소한의 범주의 서비스로 만드는 걸 개념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그러다 보면은 큰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큰 서비스는 당연히 구현하는데 많은 인원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저희가 창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해야 될 단 한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전 시간에서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객 가치,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정말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태핑한다 라는 용어로도 쓰고요. 그리고 얼른 실험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얘기해서 린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린 스타트업이라고도 하는데요. MVP를 만드는 거의 가장 핵심은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고객 가치가 정말 있는 서비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위의 서비스 크기를 구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창업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MVP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MVP를 맞춰서 기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통도 오프라인 유통이 있고 온라인 이커머스가 있는데요. 저도 이전에 회사에서 오프라인 유통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시스템이나 매장을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점이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오프라인 매장은 한번 구축을 하시게 되면 그 매장을 한 10년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한 번에 투자를 하고 그 돈의 투자비를 계속 효과를 내는 부분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 서비스는요. 오늘날 이 시점에 나온 이 서비스가 최신이 아니면 고객에게 외면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앞으로도 지속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 구축할 때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범위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잘못된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만든 서비스가 출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정말 많은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이 온라인 서비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에는 이러한 MVP 개념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MVP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동 과외 플랫폼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A씨의 예시인데요. 창업 아이템을 생각을 하셨는데 유아 전문 과외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그럼 이 플랫폼을 선생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하고 하면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다 라는 부분을 쭉 그림을 그리셨어요.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외주 개발사와 그다음에 베테랑 개발자인 지인을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개발사를 만났을 때는 기존에 이러이러한 솔루션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다 라고 비용을 제시를 하세요. 베테랑 개발자인 이분은 이 플랫폼은 어떻게 선생님을 등록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결제를 필요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후기도 필요하고 이런 걸 막 구분을 하시다니 필요 인원은 10명이고요. 제 연봉은 어느 정도 이상 필요하고 스톡 옵션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창업을 하실 때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근데 A씨 입장에서 그럼 B와 C 중에 어떤 대안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둘 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개발사는 비용을 주면 산출물은 나오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유지 보수하고 업데이트를 시켜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적합한 산출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C는 어떨까요? C는 구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경험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직접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과잉 스펙으로 작업이 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 수 있어요. 게다가 창업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베테랑 개발자 한 분을 채용을 하는 거가 사실상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MVP를 만들어서 이 창업이 의미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원부터 데려가시는 건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A씨한테 어떻게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냐면요. B와 C같이 직접 개발자를 만나서 하시는 방법보다 일단 유아동 과외 플랫폼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웹앱을 만들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자 없이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기반이라고 해서 워드프레스라고 해서 설치를 통해서 거의 코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어떤 블로그 형태의 솔루션이 있고 그 블로그 형태 솔루션에서 초창기 패스트 캠퍼스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패스트 캠퍼스는 지금은 그 자사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강의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고 수강까지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지만 처음에 초기에 시작하실 때는 이러한 성인 직업에 대한 카테고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블로그 형태의 상세 페이지 정도만 만드셨고 그 밑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구글 독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글 독스 폼으로 넘어가서 마치 주문서 쓰듯이 정보들을 받고 실제 결제를 해야 되는 시점에는 블로그페이라고 해서 결제 금액만 입력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페이들을 이용해서 결제 금액을 써서 고객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적인 구조는 아주 최소화한 시점에서 컨텐츠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근데 A씨에게 필요한 것도 그러한 MVP적 사고, 그러니까 뭔가 많은 비용이나 당장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검증을 하시는 게 먼저 필요한 서비스 기획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노코딩, 코딩이 없는 방식으로 창업자들이 하실 수 있을 만한 MVP 구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노션을 이용한 내용인데요. 노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션을 보통 이런 산출물을 내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메모라던가 아이디에이션 아니면 협업 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히 뭔가 개발이나 코딩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페이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UI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상세, 설명하는 페이지 정도는 얼마든지 클릭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 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 보실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A 케이스라고 하면은 노션 페이지에 이제 유아동 전문 과외 선생님에 대한 안내 그리고 선생님들 프로필 화면들을 다 만드실 수 있고요. 그 클릭을 통해서 또 그 페이지 내에서 직접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구글 독스를 연결을 해서 거기서 폼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노션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몇 있으시고요. 무턱대고 먼저 서비스를 검증하시기 전에 노션을 통해서 이게 어떤 장사가 됐던 플랫폼이 됐던 아니면은 중개 서비스가 됐던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정기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 스티비 같은 메일링 서비스인데요. 정기 구독 서비스를 컨텐츠 방식으로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요새 되게 많으세요. 어떤 중요한 정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걸 하신다라고 하시면 메일링 서비스를 스티비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구글 독스로 받으신 다음에 스티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 정도만 조금 들이면 코딩 없이 제공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 서비스가 점차 성장했을 때 정보를 모두 모아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그때 구축하셔도 됩니다. 1번의 노션을 조금 더 강화한 버전이 이제 앞서 먼저 설명을 드려버리긴 했는데 노션에 구글 독스, 이노페이와 같은 걸 붙이는 방식이에요. 노션에서 안내 서비스만 보여주고요. 신청은 구글 독스로 받고 신청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노페이에서 결제 금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금액을 입력을 하신 후에 구글 독스로 신청하신 분에게 SMS를 통해서 결제를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상용화된 서비스를 조합해서
지금 우리의 만들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을 예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 이것도 다 어렵다 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뭔가 서비스 페이지를 구축을 하시고 그 안에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제공하시려는 서비스를 담아서 결제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냐면 컨설팅 창업 같은 걸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시고 각 고객들이랑 계약한 금액대로만 서비스를 그 상품을 생성하신 다음에 결제를 받는 방식이에요.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것도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최소 뭔가 회원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카페24의 솔루션을 통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마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클릭만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 온라인 서비스, 앱 서비스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 있어서 처음에 MVP를 구현하실 때는 활용 가능한 형태를 먼저 더 많이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아주 일부만 개발하셔서 조금 차별화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인데요. 마켓컬리가 대표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만든 커머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24, 지금은 고도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지만 마켓컬리의 가장 특징되는 차별화 포인트는 배송이죠. 저희가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신선식품 배송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들은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솔루션에서 배송에 대한 부분만 자체 개발해서 역량을 집중하시는 형태로도 일부 개발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카페24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요. 스타일란다에서 핵심이 되는 상품이나 사진 부분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모든 리소스를 다 부어놓고 그냥 커머스 기반은 솔루션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고나라도 네이버 카페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별도 앱을 개발을 하셨죠. 물론 이거는 목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초기의 옵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MV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언젠가는 또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보통 데이터와 회원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시작할 때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창업 아이템으로 AI를 만약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AI를 모델링하고 그 서비스가 의미 있어지려면 확보해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앞서 노코딩 방식이나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얻을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일단 기획에서 구현해야 되는 양을 저희가 그 기능을 피처라고 하거든요. 피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걸 목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VP적으로 구현을 한 거에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요. 나중에 플랫폼으로 나아가서 비용 효율이나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더 높은 트래픽을 견뎌내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때 그 시점에는 당연히 전반적으로 자체적인 서비스 기획과 자체 개발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그걸 창업 시점부터 고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창업 시점에는 일단 비즈니스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자를 하셔서 성과를 얻으신 후에 인원을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MVP를 기반으로 한 창업 시점의 서비스 기획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코딩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장 활용하셔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실험해 보시는 걸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정말로 개발자와 함께 작업을 하시게 되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